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 1시간 전에 퇴근을 할 때 사무실에서 그때는 비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산을 놔두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버스를 탈 때까지만 하더라도 비가 안 와가지고 말이에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약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집에 다 와가니까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우산 없이 집에까지 가면은 한 15분 정도 걸어야 되는데 완전하게 이제 옷이 다 젖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비가 조금 그치기를 기다립니다. 혹시나 빈 택시가 지나가면은 탈까 이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할까 걱정입니다. 그것도 유튜브를 한번 해봅니다. 아이고, 우산을 아침에는 꼭 챙겼는데, 잠깐 비가 그치가지고 놔두고 왔더만은 지금 여기서 갇혔습니다. 전에도 한번 꼭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꼭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이렇게 유튜브를 여기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여기 와서 너를 좀 데려가라고 하면 되는데, 마침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우리 집사람은 이제 어디 좀 멀리 갔습니다. 차를 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천상 비가 조금 이렇게 그치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나기 30분이라고. 소나기는 이렇게 퍼붓는데 내 이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30분 이상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화가 안 만나더라도 30분만 참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나기도 30분 지나면은 그치버리듯이 모두 이제 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30분만 기다리면은 좀 참아버리면은 또 일이 좀 순리적으로 잘 풀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분 기다려 볼까 이 생각입니다. 비가 좀 이게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확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줄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고 아래 같으면은 16일이죠. 16일 날 아침에 내가 유튜브를 했는데, 유튜브를 제가 2019년도부터 했는데, 처음으로 로고,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일은 처음 겪었습니다. 그래서 방송한 것을 그냥 완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좀 아깝더라고요. 어제는 또 내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는데 하루 종일 해도 안 돼요. 오늘 새벽에 그게 됐더라고. 희한하게 유튜브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것은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람 이름 외우는 것도
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모스탄. 사람 이름 외우는 것도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모스탄. 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모스탄 하니까 무슨 모기 약인가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만은 진짜 그러니까 이 모스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떻게 외워야 되나 내가 지금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내가 노스탄이라고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 노가 아니고 모예요. 뭐 그래서 또개 걸륜 모 할 때 그 모스탄 맞아요. 그럼 모기약 할 때 모자 하면 안 잊어버리겠더라고. 예스 할 때 스. 그러니까 모스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성이 단시고 뭐 이름은 좋더라고. 현명하다 할 때 현명, 단현명신데 뭐 미국식 이름으로는 모스탄 같은 말이죠. 모스탄이나 단현명씨나 같은 사람인데 뭐 1974년생이니까 52이니까 근데 우리 한국 나이로 52이다 이 말이죠. 1974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52이고 내가 이제 70이니까 18살 적잖아요. 내보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니다가 내가 중퇴를 했기 때문에 1974년도에 나는 이제 그때 경북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검정고시에 내가 응시해가지고 합격한 그 해예요. 뭐 독학으로서 공부를 했으니까. 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저히 이런 환경에서는 내가 학교를 다니는 것이 내 체질이 안 맞아. 그래서 중퇴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했습니다. 중퇴. 학교 다니다가 그만둬 버렸습니다. 입시 위주, 출세 위주의 이런 교육 속에서는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나는 그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공자 선생님의 말대로 좀 진정한 공부를 내가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아닌데 중퇴를 한 것은 그런 내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외적으로는 이제 교련 시간에 그 당시는 1974년도에는 그 교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련. 그러니까 현역 군인이 와가지고 이제 교련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 교련 시간에 1973년도 그때 이제 유신헌법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10월 유신을 1972년도에 했어요. 유신헌법 1년 뒤라고. 그때는 아주 뭐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막 이렇게 밀어붙일 때였어요. 그럴 때 내가 이제 교련 시간에 이제 좀 빼딱하게 좀 굴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 하면 뒤로 가고 말이지. 이런 식이지. 일어서 하면 앉고 말이지. 좀 빼딱하게 하니까 교련 선생이 이제 그다음 현역 대위예요. 현역 군인이 내보고 노라 그러더라고. 네 행동이 왜 그러느냐고. 딴 사람하고 틀리잖아. 딴 사람 일어서 하면 다 일어서는데 나는 앉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딴 사람 앉아라 그러면 다 앉는데 나는 일어서거든. 반대로 하니까 네 왜 행동이 그렇게 좀 삐딱하느냐. 딴 사람들은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는데 나는 뒤로 가니까 반대지. 그러니까 박정희가 독재를 한다 그래서 박정희가 독재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러니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말도 안 했어요. 박정희가 독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어린 이제 객기를 부린 거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지.
그 사법고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인가 뭐 이렇게 사법연수원 생활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럴 때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저게 성적 순위 판사 검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성적순인데 자기가 이제 변호사의 길을 이제 그러니까 전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를 전혀 안 하고 바로 변호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뭐 사회에 좋은 일을 좀 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이재명 대학생 시절 때에 자기 친구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데모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에. 그래서 자기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 자기 친구들은 다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구속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학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생활비가 나오니까 또 졸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만 한 것이 미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변호사의 길로 이제 그렇게 간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갔죠. 판사 검사를 할 수 있는데도 변호사의 길로 이제 그래 갔죠. 갔는데 그래 거기 이제 자기가 이제 젊은 객기다 이제 그래가지고 후회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이제 사람이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이 돈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호사 개업 해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말이지. 개업할 때도 돈을 빌려서 했을 거예요. 앉아 있는데 이제 손님들이 이리 와가지고 변호사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갚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나이가 젊으니까. 30살 전에 그 변호사가 됐잖아요. 30살 전이지 26살인가 7살인가 요때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왔다가 그냥 갚버리니까 가니까 뭐 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후회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젊은 객기에 자기가 후회를 하다가 이제 결국 변호사의 길을 걷다가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다가 지금 이제 뭐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는데 나도 그때 이제 좀 이렇게 박정희가 독재한다고 이렇게 좀 고함을 질러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뭐 이 대통령 전두환 때도 아니고 전두환 때 이전이란 말이야. 그때는 중앙정보부 같은 데 끌려가면 반 죽어요. 그냥 반 병신돼서 나온다고. 그럴 때지. 그럴 때 그러니까 야 돌았나 이 시기지. 니 인마 조용하게 나가라. 조용하게. 그래서 퇴학 당했다고도 볼 수 있고 내가 자퇴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아이고 막 이런 놈의 교육제도 밑에서는 안 그래도 이 학교 다니고 싶지 않았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싶어서 그래 나와버렸다고.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나 이제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지. 공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세계 대백과 사진 앞에 그 보수동 책방 골목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책 좀 좀 백과사진이 필요하다. 그 돈을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그 보수동 책방 골목 가가지고 학원사에서 놓은 세계 대백과사진을 샀어요. 사가지고 거기서 내가 모르는 것을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뭔가 그 한마디로 말해봐라. 철학이 뭔가. 그럼 나하고 이제 공부를 하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학에 대한 그 논문을 백철 교수님께서 쓴 논문이 있어요. 그것을 쭉 보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는 이제 김명수 교수님의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또 세계사, 동양사, 하여튼 모든 세계 대백과 사진을 보고 공부를 했어요. 검정고시 합격을 해야 되니까.
세계 대백과사전 보면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그래 무난하게 바로 1차에 다 합격이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때는 이미 1974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만 18살 때지.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19살 때고. 그때에 기독교와 처절한 사투를 벌리고 있었을 때예요. 내면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내면으로 봤을 때는 1974년도 내 만 19살 때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꽉 넘쳤어요. 그 다음에 1975년도에 내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완전히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황, 목사, 신부들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때는 확철대오하게 깨달은 때가 1975년도고, 내 20살 때고, 1974년도에는 내가 만 19살 때에는 그때는 기독교로서 하는 내적으로 불타올랐을 때가 이제 그때예요. 그때에 이제 모스탄 단현명이라고 하는 이제 이분이 태어난 거야. 이분이 태어났는데 뭐 교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태어난 애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뭐 어린애잖아, 어린애. 뭐 내가 19살 때 자기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전 세계 말이야, 기독교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전부 다 기독교인화 시키려고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럴 마음이 그렇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그때라고. 그럴 때 그 애가 태어났으니까 뭐 어린애로 보잖아. 그리고 이제 정모 교수도 그때 태어났다고. 어린애로 보는데 그 어린애가 말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 어린애 짓을 하고 있어요. 저게 뭐냐 하니까 이재명 그 대통령이 청소년기 시절 때에 뭐 집단 성폭행을 했다. 그래서 중학교를 못 갔다. 그래서 공장 생활을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가 있고, 둘째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번 6.3 대통령 선거 때 그게 부정선거다. 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면은 나하고는 그게 전혀 안 맞거든.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2007년도 그때 17대 대선에서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그때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때 이명박하고 그때 나왔는데 이명박이 갔죠. 대통령 됐지. 17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그때 했을 때에 뭔가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받은 표보다는 실질적인 표보다는 적게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은 있지.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또 이야기하지만은 2020년에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그건 나 틀림없이 부정선거라고 봐요. 그 바이든이 말이지 어떻게 해서 8천만 표를 얻느냐고. 그거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또 이제 조작하는 것이 CCTV에 지켜가지고 다 보여주고 그랬다고, 이게. 그 진짜 어마무시하게 미국에서 부정선거했다고.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국 대통령 선거는 나는 그거는 부정선거라고는 안 봐요. 왜 그렇게 부정선거냐고 아니라고 내가 확신하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이. 그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금년 2025년 4월 4일 날 윤석열이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이 됐다고, 대통령 파면한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럼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계속 누가 이제 몇 프로 지지가 된다, 몇 프로 된다는 것을 계속 나왔다고. 나왔을 때 한결같이 이재명 후보가 10% 15% 딴 후보보다 앞섰어요. 그런 여론조사기관이 한두 개인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그래요. 그리고 민심을 어느 정도는 내가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여기. 그대로 됐는데 이게 무슨 놈은 이번 6.3 대한민국 선거 때 여기 부정선거냐고. 그건 말도 아니지, 그거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기 시절 때 집단 성폭행을 해가지고 중학교로 못 갔다. 이것도 내가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우리. 그러니까 모스탐, 이제 교수지, 나이 52살의 교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정신이 좀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그 말 하려고 지금 일하는 거예요. 그 옛날식으로 말하면 형태를 묶어가지고, 곤장을 쳐야 돼요. 정신 곤장을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곤장을,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 곤장을 못 치지. 그러나,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라도 좀 해가지고, 정신을 좀 차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곤장을 쳐야 돼요.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사로 온다, 그거는 망상이지, 망상. 예. 트럼프가 만약에 그런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미국 대사로 보낸다 그러면은, 트럼프 이리 와봐라, 이 자식아. 이래가지고, 뺨이라 때려도 오지게 때려버려야 된다고. 야, 이 후리아들 놈 새끼.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뺨을 때려버려야 된다고.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이래버려야 된다. 트럼프가 지금, 12조 원을 달라고 그런 말을 하는가 보더라고. 우리 한국 돈으로 14조, 100억 불을 달라. 또 이제 쉽게 말해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이제 와가지고,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좀 이렇게 막는다든지, 하여튼 우리나라에 이제 주둔하면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 유지비를 달라. 그것도 14억 정도를 달라고 그렇게 하는가 보더라고. 일단 말은 그래 떼어가지고 나중에 좀 깎아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자식이 내가 보니까 정신이 돌아온 놈이야, 이거. 트럼프가. 조차도 다 하니까 이 자식이 완전히 무슨 손자 귀엽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상투 땡기는 것도 유분수지 말이지. 정신 차려, 이 트럼프 이 후리아들 놈 이 자식아. 내가 그래 욕을 해요. 네가 임마 주둔하면 네가 임마 돈을 내고 있어, 이 후리아들 놈 이 새끼야. 내가 그러고 싶어요. 네가 임마 14조 원을 우리 보고 달라 그랬잖아. 너는 임마 140조 원을 주고 임마 있어. 안 그러면 나가, 이 자식아. 이래버리라고. 네 임마 미국 나가도 임마 얼마든지 북한하고 임마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자식아 임마. 그리고 네가 임마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임마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임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 같잖아. 그러면 뭐 돈을 내고 있어, 이 후리아들 놈이 새끼야. 14조를 달라니 좋아하고 안 되네, 임마. 140조를 임마 내고 있어라, 이 자식아. 이러고 싶어요. 참. 이 자식이 도란 새끼야, 이거. 트럼프 이 자식이 이거 도란 놈의 새끼라고. 내가 트럼프를 좋게 보는 것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2018년도 5월 5일 날 트럼프를 만났단 말이야.
막 신인님께서 만났으니까 신인님께서 트럼프를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좋게 보지. 신인님께서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무슨 택도 아니게 말이지. 뭐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지켜주고 있으니까 14조 원을 달라고, 이 나쁜 놈의 자식. 지금 1조 4천억인가 그것도 터무니없이 주고 있다고 지금. 아니 그것도 덮어 쓰지 아마. 그런데 그 10배로 더 달라는 거지. 이 트럼프 인마 이거 정신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정신을 좀 온전하게 시켜가지고 보내버려야 돼. 도란 놈의 새끼라고. 나가라 이 자식아 임마. 나가 이자 임마. 어? 네가 임마 한국에 있어가지고 중국을 견제할 것 같으면 임마 1년에 140조 원을 주고 있어. 나쁜 놈의 자식아. 참 이런 말 내가 하고 싶더라고. 도란 놈의 새끼야 이 자식 이거. 내가 트럼프에 대해서 욕하기는 오늘 처음이라고. 이때까지 늘 내가 트럼프에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했거든. 허경영 신인님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말이지. 허경영 신인께서 늘 트럼프에 대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나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트럼프를 같이 좋아하고 이랬지만은, 이게 무슨 말이라도 임마 함부로 말을 하면 되느냐고 임마. 14조 원을 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자식이. 나쁜 놈이 자식이라. 도란 놈의 새끼라 이 새끼. 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스탐. 이 자식도 도란 놈의 자식이고 말이야. 거기에 국민의힘당은 이건 해체 수준에 들어간 거야. 누구 망할 힘도 없다던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지금 뭐 안철수가 뭐 혁신위원회를 하려고 하니까 안철수 완전히 돼버렸지. 쌍권 나가라 그랬잖아. 그 권성동이하고 권영세 나가라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 안 되고 윤희숙이가 또 이제 뭐 혁신위원회 열어가지고 윤상현이 하고 나경원이 또 지금 송은석인가 지금 현재 원내대표 하는 사람, 이 사람 나가라 그러니까 그 윤희숙이 말 믿어주는가? 못 믿어주지.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은 이리 망하고 저리 망하고 이제 해체 수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야당은 또 있어야 되니까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당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야당이 나와야 돼요. 건전한 야당.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그냥 물갈이 해가지고 새로운 우리 진보당 같은 데가 이제 건전한 야당이 돼서 같이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이, 내가 트럼프가 말이지 14조 원을 주한미군한테 돈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리 뻥을 치더라도 너무 심하게 치잖아. 이 자식이 도란 새끼야 이 자식. 임마 우리나라에 있으려면 임마 140조 원을 주고 있어. 나쁜 놈 이 자식아. 좀 이렇게 하니까 속이 좀 풀리는데.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80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피교육자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피교육자단 말이야. 그리고 강훈식이 비서실장도 그렇고 강유정인가 대변인도 그렇고 지금 이제 김민석이 국무총리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이도 그렇고 윤석열이 오늘 구속적부심사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에 있는 5,200만 명을 비롯해서 80의 인구 전체, 이재용이도 마찬가지고
뭐 이재용이 어제 뭐 최종적으로 무죄 나왔다 그러는데, 이재용이나 송은석이나 어? 김장한 목사나 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80억 인류 전체 다 피교육자예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허경영은 신인이다. 이 교육을 받을 대상자예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 허경영 신인님께서 지금 현재 뭐 오늘 18일이니까 내일 19, 20, 21, 22, 다음 주 화요일 날 22일 날 아마 첫 공판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재판이 시작되고 이렇게 하면은 뭐 1심에서 뭐 무죄 판결을 받든지 아마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뭐 백궁에서 이제 뭐 한 스케줄대로 이제 가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가 이제 그 청소년기 시절 때에 내 나이 15, 16, 17, 18 요 때에 예술, 진선, 미, 성을 이제 추구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때부터. 그리고 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남을 위해서 또 사람이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줘야 가장 그 사람을 진정으로 잘 되게 해주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다. 이제 18, 19, 20살 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살 때 내 신학교 1학년 때 이 기독교를 가지고서는 이 전 세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또 불교를 가지고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제3의 초종교로서 이제 이 세상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쭉 흘러나오다 보니까 나는 강정산의 가르침이 제3의 초종교, 그리고 그 강정산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이 이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동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음력으로 6월 24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마치 싶기도 한데 강정산에 이제 어천절이죠. 이제 돌아가신 날짜단 말이에요. 한동안 강정산을 엄청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 강정산은 벌써 죽고 없잖아. 1909년에 죽었으니까 돌아가신 지가 116년 됐는가? 2025에서 1909를 빼면은 116년째인가 모르겠네요. 돌아가신 데가. 강정산은 뭐 이미 뭐 116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고, 그러면 그분은 돌아가고 그분의 이제 뭐 종통을 이어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제2의 강정산이다 이거지. 강정산이 묵이면은 내가 태극이다. 뭐 태극이다 하는 사람은 죽었지. 그리고 그럼 나는 황극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
강정산에 대해서 참 열심히 신앙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벗어나게 한 것은 이제 허경영 신인님이시죠. 신인님 말씀을 듣고, 아, 강정산은, 예수가 나온다고 이렇게 길을 열어준 하나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단 말이야. 그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허경영 신인님의 강의를 그냥 듣고도 그냥 잘 못 알아듣잖아요. 예사로 듣는 거지. 이 가치를 못 알아봐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냥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전부 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장차관들 전부 다 마찬가지라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한평생 말이야, 모든 것을 바쳐서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허경영 신임의 말씀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의 말씀은 우성재야다 말이야. 우성재야. 참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조만간에 모든 것은 이제 다 이렇게 사필비정대로 될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비가 좀 그쳤네요. 이제 슬슬 좀 집에 가면은 완전 그친 건 아니더라도 아까보다는 낫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때가 이제 정말 다 되었다. 이때까지 모든 마지막 이제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고, 이 진통이 끝나면 정말 세상이 드러날 것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허경영